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국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언론은 언론끼리, 대통령은 많은 대상으로 상대로 전쟁을 합니다. 한 여성이 워싱턴 포스트에 보수 정치 후보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드라마틱한 남녀관계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실 체크 결과 거짓 제보고 제보자가 진보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인식시키는 게 주요 목적인 단체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제보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지난 2주일 동안의 취재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팍스뉴스가 다른 매체를 부당하게 공격한다면서 워싱턴 포스트를 비난합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알라바마 상원 의원 후보는 또 다른 곤경에 처했습니다. 현 백악관 비서실장 아래에 일했던 해병대 대령 출신의 제3의 보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메리칸 인디언의 공로를 감사하는 자리에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을 인디안 부족장의 딸 포카혼타스라고 또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메리칸 인디안은 모욕을 당했다고 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자신의 인종을 스웨덴계라고 속여왔다는 올드 뉴스가 또 등장합니다. 연방 상원이 곧 투표할 세금 개혁안의 마지막 수정안에 따르면 세금 공제 혜택의 70%가 부자 1%에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얀마에서 화합과 관용을 말했지만 학대받는 소수 인종 로힝가 인종을 직접 말하진 않았습니다. 토이스알러스에서 $10,000가 넘는 장난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물한 산타가 있습니다. 한 여대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번째, 5년째 생일 카드와 꽃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건 또 무슨 뉴스인가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보지 못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전의 의장, 지금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 이제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가 전부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그 모이는 목적은 세금 개혁안에 대해서였습니다. 어제는 그 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를 만났고 오늘 이제 민주당, 공화당 함께 만날 예정이었는데요. The immediate concern right now is there's a Senate Budget Committee markup this afternoon where they're supposed to take up the tax proposal that'll push it to the Senate floor. 네, 뭔가 아무튼 잘 안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런 그 미팅이 있었을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화당과 민주당 그 지도부와 전부 뭐 어느 나라를 두고 보나 마찬가지잖아요. 현 대통령이 야당과 여당 그 지도부를 같이 만나기로 해서 만나고 나서 지난번에 나의 친한 친구 그 척 슈머와 낸시 펠로시를 가리켜서 척 앤 그 낸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무슨 이슈였었죠? 네, 그 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머와 이렇게 연관을 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당인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 이제 같은 그룹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화당 의원들이 굉장히 화가 났었죠. 그런데 그 미팅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그 같은 미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 안 만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미팅이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끝났는데 더 이상 안 만난다는 건지 제가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포착한 뉴스이기 때문에 이제 광고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할 때도 그냥 묻어둔다던가 아니면 무시한다던가 대응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많죠. 오해도 줄이고 또 그냥 불필요한 그 업셋되는 감정들도 좀 수그러뜨릴 수가 있고 그런 것이 문제를 푸는데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대통령이 일단 시작을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오늘의 미국에서도 너무 그 작은 이슈처럼 때로는 보이기 때문에 작은 이슈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 각자의 개인의 앞으로 가면은 가장 정말로 그 남에게 그 손끝이 아픈 것이 나의 심장이 아픈 이슈가 되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원대한 꿈을 갖고 대단한 담대한 일들을 많이 해결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작은 일 같아서 보도하고 싶지 않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정책과도 연결이 되고 아무리 대통령과 언론 또 대통령과 다른 정치인 사이에도 감정이 개입되면서 일들이 흘러가니까 그리고 또 만일 그 대통령이 이러한 모든 그 잔일 같은 그런 잔트윗 같은 것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군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교란 작전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얼핏 보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어제 아침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백악관에서 나바호족이에요. 이제 미국에 많은 참전 용사들도 있는데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국가를 위해서 해서 여러분 정말 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3명 제가 봤었던 분들은 그 3명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퇴역 군인이죠.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분들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젊어 보이는 대통령이 하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여러분 정말 스페셜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이곳에서 가장 그 오래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땅이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설명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although 하면서 뭐 의회에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포카혼타스라고 부르는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대통령입니다. Although we have a representative in Congress who they say was here a long time ago. They call her Pocahontas. But you know what? I like you because you are special. 네, 이 장면에 제가 이 나이가 많이 드신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고 봤거든요.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엘리자베스 워렌을 포카혼타스라고 완전히 비아냥거린 건데 인디안 부족장의 딸을 그것을 아셨겠죠.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근데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모르시는 건지 표정을 제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무반응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메리칸 인디안의 많은 그 단체들이 대통령을 비난을 했고 비난을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미국 민주당에서도 너무나도 가장 그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방향을 가리키자면 가장 왼쪽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을 포카혼타스라고 한 것은 이번이 뭐 한 번, 두 번째도 아니고. Did you ever hear Pocahontas? Huh? It's Pocahontas, Elizabeth Warren. 네, 늘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워렌이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 당시부터 싫어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세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 그 대통령이 포카혼타스라고 부르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리고 나서 백악관에서 이제 브리핑이 있는데 세라 허캅이 백악관 대변인에게 많은 기자들이 아니 대통령이 그 자리가 아메리칸 인디안을 이렇게 높이는 자리인데 왜 거기서 포카혼타스라고 그 비아냥거렸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Why did you feel the need to say something that is offensive to many people? 백악관 출입 기자예요. Honoring the Navajo code talkers, these genuine American I think heroes. what most people find offensive is Senator Warren lying about her heritage to advance her career. 네,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자신의 그 인종, 그 헤리티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을 불쾌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자베스 그 워렌은요, 대통령이 참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너무나 그 뭐 불행스럽다, 뭐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It is deeply unfortunate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annot even make it
through a ceremony honoring these heroes without having to throw out a racial slur. 네, 인종차별적인 그런 거라고 하니까 이제 다시 이 얘기를 하면서 백악관 출입 기자가 인종차별적인 아메리칸 인디안에게 그렇다는데 라고 하자 세라 허커비의 대답 President 들어보십니다. Trump told two people that the access. 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테이프이고요. 네, 세라 허커비입니다. She said it was a racial slur. What is your response to that? I think that's a ridiculous response. 네, 아주 뭐 터무니없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그 다른 대통령 때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 맨 앞부분에서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해드려야 될 이유도 없는데 이게 뭐 빅 이슈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왜 포카혼타스 하면서 비아냥거리냐면은 엘리자베스 그 워렌 의원이 오클라호마에서 태어나서요. 오클라호마에서 자라고 대학은 이제 16살 때 공부를 좀 잘해서 조지타운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뉴저지주에 있는 러커스 대학교 법대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과 두 번 결혼을 했는데요. 첫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해서 남편의 직장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다니다가 아이들 키우고 또다시 이제 휴스턴 법대에서 강의도 하고 텍사스 법대, 미시건 법대, 펜실베니아 법대에서 강의를 한 뒤에 마지막에 이제 하버드에서 2011년에 이제 종신 교수로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자베스 워렌이 파산법 전문이잖아요. 기업은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한 이제 초선 의원이니까요. 2012년이었던가요? 그때 그 상원 의원 선거를 할 때 원래 현역 의원을 물리치고 매사추세츠에서 상원 의원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유세를 쭉 하고 다니면서 나의 피에는 인디안의 피가 흐른다. 내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 인디안의 피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그 부족 안에서 살지 않으면 증명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은 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이라고 하고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부모로부터 계속 이제 자랄 때 그런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로 인해서 베네핏 받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본인이 인디안 피라는 것을 가지고 뭐 하버드 법대 뭐 이런데 이제 그 어떤 특혜를 받았다 하는데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진 않았고요. 하버드 법대 이제 교수를 그 앞에 법대 교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 법대에 어떻게 써 있냐면 그 인종 쓰는 그런 난에 아마 어느 정도 체로키입니다. 체로키 피가 흐른다라고 썼기 때문에 하버드 법대에서 1999년도에 어쩜 하버드 대학교에는 그렇게 다 백인 교수들만 있냐? 워렌도 백인이니까요. 겉보기에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체로키 피가 조금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얘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조사를 했더니 체로키 피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한 34분의 1 정도는 있다고 하고요. 이 엘리자베스 워렌은 그것을 이용한 적이 없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그 인디안도 아니면서 인디안이라고 이용을 해서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예전에 그 선거할 때 한 번 얘기를 하고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본인이 스웨디쉬라고 독일계면서 스웨덴계라고 계속 지금까지도 속여오고 있다. 지금까지도 속인다는 것은 그 The Art of Deal이라는 책이 1987년도에 발행됐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 책에 여전히 본인은 스웨디쉬라고 써 있고 그것을 계속 판을 찍어내면서도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가 이제 그 할아버지 때 그 독일에서 미국으로 와서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고 나서도 굉장히 부자였는데도 돈을 더 벌려고 시애틀에서 사창가 여자 장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버지가 프레드 트럼프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또 물려받기도 하고 뭐 그 자산이라든가 근면한 것이라든가 하는 것을 그 대통령의 그 할아버지에게요. 그래서 이 프레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도 아버지도 2차 대전 이후에 스토리를 만든 겁니다. 이미 본인이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돼서 아파트먼트를 막 뉴욕 같은데 많이 지었는데 유태인에게 팔 때는
본인이 독일계라는 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계가 아니라고 스웨덴계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가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었고, 이 아버지는 얼마나 그 흑인을 차별을 했었고, 실제로 KKK가 시위하고 이럴 때 이 아버지도 그 KKK 시위하다가 체포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그런 상원 의원을 별로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을 가지고 포카혼타스라고, 포카혼타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디안 부족장의 딸로서 어떤 그 영국인을 살려주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정착민과 결혼을 하기도 한 그런 포카혼타스인데, 포카혼타스를 아주 인디안을 무시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다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에 그 집안의 이력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책에다까지 속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은 지금 해야지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자꾸만 이제 이슈가 집중되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엘리자베스 워렌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종과 관련해서 아니면 개인 히스토리와 관련돼서 본의가 됐건 본의가 아니건 뭐 거짓 내지는 잘못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마르코 루비오, 지난번 예비선거 때 사람들이 정말 떠오른다라고 했었죠. 플로리다주의 상원 의원은 쿠바계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코 루비오가 자신의 아버지가 피델 카스트로가 싫어서 탈출했다, 망명했다, 쿠바로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피델 카스트로 있을 때가 아니라, 피델 카스트로 그때가 아니라 이제 그 이전엔가 미국으로 왔던가 그래요. 아무튼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민주당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빌 클린턴 대통령 아래에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처음 북한에 갔었던 여자 국무장관이잖아요. 항상 뱀이든가요? 이런 그 브로치를 옷에 달고 다니는 매들린 올브라이트도 체코계 아메리칸으로만 쭉 알려졌었는데 본인도 몰랐대요. 본인이 유대계인 걸. 그러니까 유대계라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었던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점점 사람들이 알아가게 되니까 언론이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계였던 것이에요. 속이려고 해서 속인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 사실은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대통령이 할 일도 많은데 자꾸만 여기 가서 치고 저기 가서 치고, 그러면 그 점은 그 대통령의 조금의 그 특성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니까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수없이 넘어가려고 저널리스트들이 왜 안 해보겠어요. 그런데 그게 도저히 되지 않는 게 자꾸만 대통령이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액세스 헐리우드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앵커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그 액세스 헐리우드 그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했었던 그 아주 그 핫 마이크 켜져서 했었던 돈만 있으면 뭐 여자들 뭐 키스는 물론 어디도 다 주무를 수 있고, 그 어디라는 것은 요즘 미국의 그 정치인들이 당하고 있는 키스하는 입술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치면서 다 주무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테이프 드러나니까 몇 시간 뒤에 내가 했다, I did it.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 테이프 자체가 가짜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액세스 헐리우드이 우리 그 테이프는 다 진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wo people that the Access Hollywood bus tape, the one where he bragged about grabbing women by the you-know-what, is fake. Let us make this perfectly clear. The tape is very real. Remember, his excuse at the time was locker room talk. He said every one of those.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그거 뭐 락커룸 그 턱인데 조크였는데 하면서 그래도 잘못했다고 사과했었던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왜 존 켈리 그 비서실장에 가면 이런 일 없다고 하는데 뉴스에서 이 같은 일보다는 어떻게 예를 들어 그 세금 개혁안이 중간층보다는 부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굉장히 중요한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뭐 이란, 미국과 뭐 다른 나라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 뉴스를 좀 많이 보도하고 싶은데 정말 뉴스 보도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거나 호소 비슷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사실과 다른 일을 트윗을 할 테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이제 듣기 싫다 하는 말을 할 때까지는 할 테고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어제 그 밤에 그 페이스북에 그 실은 것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이 세금 감면안 같은 것이 부자들에게만 더 좋은 것이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아가지 않도록 사람들 머리를 혼란시키게 하려고 그렇게 툭툭 던져서 다른 어떻게 보면 시시할 수도 있는 그런 이슈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 스토리를 들으시면은 조금쯤은 미국 언론이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취재를 하는가, 기자들이 하는 것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그 미디어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소수 인종은 정말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불과 몇 %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가 그 규모가 작고 이제 저의 그 친구들 뭐 다른 언론의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즘은 그래도 그 미국 미디어가 뭐 예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줄여서 그렇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깜짝 놀랐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그 요즘에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기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는 1000명이 훨씬 넘었고 하나의 기사를 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LA 타임즈의 지금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나지 않죠? 빅토리아 김 기자죠. 빅토리아 김 기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이제 심층 취재를 할 때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몇 개월 일을 하고 빅토리아 김의 선배인 뭐 카니간 기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뭐 6개월씩 취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그 사진 기자가 또 너무 중요하니까는요. 어떤 땐 기사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다고 사진 신문 기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또 찍고 사실을 잡으려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공을 들여서 미국 언론들이 그 요즘 그 보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신생 언론들은 신생 매체는 조금 다르겠죠. 전통도 짧고 요즘은 패스트 시대니까 짧게 모든 것을 뭐 깊이보다는 확인에 또 확인보다는 그렇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도 이 기사를 한 2주일 동안 취재하다가 그 접었는데 한 여성이 워싱턴 포스트에 아주 그 드라마틱한 가짜 스토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만났고 왜냐하면 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들이 그 엘라바마주의 그 14살부터 그 어린 아이들 그 30대 때에 여러 가지 그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또 다른 여성인 거죠. 본인은 5살 때 그 사람은 그 로이 모어는 판사였을 때 둘이 비밀리에 만나서 관계를 가졌고 결국은 낙태하기 위해서 미시시피주까지 그가 운전을 하고 가서 낙태를 했다. 이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을 만났는데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보면은 그 비디오, 그 여성도 그대로 나옵니다. 비디오로 이렇게 취재하는 장면들도 그대로 그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조금 그 자막만 나오는 것 같지만 뒤에 나오면 다 화면이 나옵니다. 여성 뭐 이름도 나오고 그런 건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물어봤고 혹시 보수 미디어 운동이라든가 보수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 당신 고용된 것 아니냐 뭐 하냐 다 물어보면 아니라고 다만 그 데일리 콜러라는 아주 그 보수적인 그런 그 인터넷 매체죠. 처음엔 비디오만 많이 하더니 이젠 비디오보다 오히려 이 내용이 더 많아졌는데 거기에서 일하려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안 됐다 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성향은 다르지만 데일리 콜러에 또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요. 책임자에게. 그랬더니 그런 여성 인터뷰한 적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여성이 왜 gofundme.com이라고 요즘 한인분들도 이용을 하시는데 뭔가 일을 할 때 자금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그 자신의 어카운트로 기금 투자하게 하고 나중에 갚고 하는 뭐 그런 식이요. 그렇게 해서 커네디컷에 살다가 뭐 뉴욕으로 지금도 커네디컷에 산다고 하던가요. 뭐 근데 뉴욕으로 이주 오고 뭐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뭔가가 좀 뒤가 이상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그게 다큐멘트가 있어야지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낙태를 했다면 낙태 기록 무슨 기록 했는데 이 여성이 그런 것은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월요일인 어제 뉴욕에 있는 프로젝트 그 이제 아주 이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굉장히 그 진보적인 언론이 가짜 언론이다 하면서 몰래카메라 같은 거 많이 하고요. 꼭 진보 언론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한테도 몰래카메라 심고 하는 프로젝트 그 베티 테스라고 그 진리라는 뜻이죠. 프로젝트 베티 테스라는 그런 곳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동차를 거기다 주차하고 1시간 이상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찍었죠. 왜냐하면은 이 프로젝트 베티 테스가 전에도 이제 돈을 주고 사람을 심는다던가 그런 일로 이 33살이에요. 책임자가 그 제임스 오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범죄를 뭐 받기도 하고 했어요. 가짜 아이디를 가지고 연방 빌딩에 들어가려고 하고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도저히 낼 수가 없다 해서 내지 않고 오늘 이제 그리고는 이 바로 이 그 베티터스의 그 프로젝트 베티터스의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여성이 거기 들어갔는데 같이 뭐 일한 적 있느냐 뭐 한 적 있느냐 물어보는데도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이 과정을 다 보도를 하겠다. 우리가 가짜 뉴스를 가지고 어떤 형태든 그러고 났으면 보도가 됐으면 거봐라 가짜 뉴스다. 뭐 그런 뉘앙스인 거죠.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는 이 그 제임스 오키후에 의한 이 사람이 보수 정치 운동가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자라든가 뭐 정부 그리고 어떤 때는 비디오도 편집도 합니다. 편집도 해가지고 그렇게 사실인 양 하고 그게 드러난 적도 여러 번 있는데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쭉 이제 이런 것을 보도하고 우리가 팩트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도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면서 이제 이 보수 정치 운동가 내지는 이 프로젝트 그 베티터스를 그 이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스토리를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팍스 뉴스는 이런 그 워싱턴 포스트가 가짜 뉴스를 가지고 어떤 여성이 접근을 했고 그 여성이 그러한 단체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를 그 무자비로 비난을 합니다. 아니 그게 꼭 이 프로젝트 그 베티테스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다른 매체를 그 비난하는 것은 너 조심해라 하는 식으로 이제 팍스의 그 미디어 전문가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미국의 그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리하여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아무리 이제 그 로이 모어 측에도 또 전화를 걸어서 뭐 아느냐 그리고 이 그 프로젝트 그 베티테스의 그 보수 정치 운동가인 파운더 인 제임스 오키후에게 당신 지금 공화당 전략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문제의 엘라바마의 상원 후보 로이 모어 캠페인을 도와주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을 했어도 질문에 대해서 전혀 그 답하지 않았고요. 그 팍스가 하나 그 비난하는 것도 있네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게 다 가짜인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이 가짜를 전한 그 여성과 함께 오프 더 레코드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오프 더 레코드로 하기로 했는데도 이걸 오프 더 레코드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너무나 그 첨예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워싱턴 포스트는 음해를 당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프로젝트 베티테스에 의해서. 그래서 이 같은 음해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기 전에 뭐 방어한다. 이런 입장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이슈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물론 이 세상에 이런 그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써야지 되는 일들이 늘 일어나지만 요즘에 미국은 이건 투머치예요. 아무리 봐도 투머치라서 자꾸만 이제 본질을 그 놓치게 되는데 아주 그 딜레마는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서 어디서 터질 거면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로이 모어 후보의 경우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도전자가 나왔습니다. 은퇴한 그 해병대 대령인 리 버스비라는 사람인데요.
1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선거가 라이딘 이 사람의 이름을 직접 써야지 돼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고요. 낙태 반대하고 군 경력 있고 존 켈리 그 해병대 대장 사성 장군이잖아요. 지금 백악관에 비서실장으로 가 있는 그 사람의 바로 아래서 일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이 그 라이딘 여기에 나가는데 켈리 비서실장과 의논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예비 선거에서는 존 케이식에게 투표를 했다. 보수 공화당이니까 이제 오하이오 주지사에게 투표를 했고 뭐 당연히 그 본선에선 누구 했는지는 뭐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투표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 도전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관련 뉴스로 공화당에서 가장 오래된 그 하원 의원 또 다른 여성이 스텝이었어요. 본인의 직원이었죠. 말하자면 부하 직원인 거죠. 부하 직원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던데요. 보니까 그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아주 정확하게 몇 년도 공항에 데려다 줄 때 뭐 만졌고 어디 뭐 갔을 때 뭐 호텔 방에서 뭐 어떻게 하자고 했고 하는 그런 내용 또 나왔습니다. 자, 잠시 뒤에 생활에 관련된 뉴스 전해드릴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결국은 오늘 그 백악관에서의 미팅을 척 앤 낸시가 대통령의 표현대로 민주당 지도자들이 가지 않겠다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의회로 오는가 본데 대통령이 의회에 도착하는 데 맞춰서 척 슈머는 민주당 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세금 개혁안이 아주 혹독하게 나쁘다 하고 지금 비난하는 의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백악관 미팅에 가지 않겠다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트윗을 했기 때문이네요. 이제 그 척하고 낸시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세금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세금안이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12월 8일인가가 아마 그 예산안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예산안에 대해서 공화당은 지금 국방비 엄청 늘리자고 하고 민주당은 늘리게는 하는데 대신에 이제 드리머 이것을 좀 거기에 끼워 넣어서 협상을 해볼까 했었는데 대통령이 덜컥 그 트위터에다가 척하고 낸시는 불법 이민자를 아무런 그 체크도 없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해서 범죄를 늘리려고 하고 세금을 올리려고 한다. 딜이 될 수 없지. 이렇게 쩍하니 트윗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갈 수 있겠어요? 안 가고. 그리고 또 뭐 이것도 뭐 백악관에서 뭐 이 취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제 그런 얘기는 하도 애들도 그렇게 안 싸우기 때문에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튼 백악관의 그 미팅은 이런저런 이유로 취소가 되고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오고 있는데 마지막 그 수정 부분이요. 이 공화당의 그 비리 부자에게 더 이득이 되는데 어쩌면 뭐 트럼프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고 이미 의회에서 이게 그 공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또 다른 분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양이 방대하니까 보면 또 나오고 해서 오늘 누구였었죠? 폴 쿨그만인가요? 네, 폴 쿨그만 교수 칼럼인 것 같아요. 이 공화당의 세금안은 정말 희대의 사기극이다. 세금 사기다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썼던데 누군가요? 이거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오웬 그 EDR 교수도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 공제 그 혜택의 70%가 탑 1% 그 부자에게 간다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될 때 지금 공화당에서 2명 정도가 노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예산 적자를 늘린다 하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중간층에게 좀 득이 돼야지라는 이유로 지금 반대하고 있고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투표한다 안 한다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의회에서는 가장 많이 배우고 또 뭐 공직자로서 그 명예로운 그런 그 직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찰리라는 사람 산타로 바꿔 부를까요? 뉴저지주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이를 데리고 언제였나요? 뭐 아무튼 뭐 어제 아니면 그제 아니면 뭐 그랬겠죠. 이분이 토이즈 R Us에 가서 아이를 이렇게 그 장난감 쇼핑을 시키는데 그리고 나서
미리 이제 주문받은 것 있잖아요. 그 62개 주문이었는데 비싼 장난감도 많은가 봐요. 1,780달러를 다 그 예약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다 지불하겠다 해서 그때까지 계산해 보니까 1,780달러가 됐고요. 그리고 또 그 토이즈 알러스에서 하는 토이 뭐 또 다른 그 기부 프로그램에도 2,000달러를 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쇼핑을 하는데 이제 물건을 찾으러 가고 하는데 상품 예약 구입에 대해서는 아니 다 냈다고 하니까 그 큰 돈을 냈다고 하니까 너무 즐거워했고 또 어떤 할머니는 뭐 손주들에게 주려고 하셨겠죠. 장난감 7개를 사고 200달러를 냈어야지만 되는데 이 사람이 다 그 지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할러데이 시즌이 되면은요. 토이스 알러스에서 이렇게 그 지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비밀 산타처럼.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찰리라는 사람을 그쪽 지역의 CBS 방송 사람이 잠깐 만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장난감에 기부하시다니요? What made you want to do something like that? Just try to bring some happiness to people. That's really it. Bring back to the community. That brought so much happiness to me and my family. Charlie ends up. 네, 나의 가족과 나에게 해피니스를 행복을 주는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행복을 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이 많으면 참 정말 좋게 재밌게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전해드릴까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미얀마에 있잖아요. 그 아웅산 수치 여사도 만났고 미얀마에 가서 미얀마의 그 소수 인종이라고 거기서는 용납하지 않죠. 그 불법 체류자라고 하죠. 벵갈리라고 하죠. 그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체류자라고 원래는 12세기부터 거기서 살았다 하는 주장들도 있고 하는데 종교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골격이 다르고 90% 정도가 이제 불교 신자인 그래서 이 그 아웅산 수치 여사의 경우도 군부와 이제 권력 같은 거 뭐 확실한 권력은 군부에 있지만 여러 가지로 나눠야지 되고 하기 때문에 본인도 로힝가에 대해서 그렇게 그 컴패션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이제 뒤에 마이크에 이제 드러나고 뭐 이런 사실을 보면은요.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어떠한 이유가 됐던 그 로힝가족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것을 껴안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호하지도 않고 하는데 교황이 거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종교의 차이가 분열과 불신의 원인은 절대로 아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해야지 된다지만 로힝가라는 얘기는 쓰지 않았어요. 그 말 자체는. 왜냐하면 카톨릭 그 추기경 등이 여기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미얀마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해주지 말아주세요. 해서 이제 교황은 말하자면 어떤 그 컴프로마이즈를 한 것이죠.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17살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췌장암이셨는데 어머니가 일하러 갔어야지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휴학을 하고 아버지의 정말 그 모든 순간순간을 다 간호를 했었던 딸이죠. 참 예쁘게 생겼더군요. 페이스북 보니까 2013년도에 숨지셨는데 아버지가 숨지시기 전에 꽃가게에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 딸의 생일이 되면은 카드와 꽃을 보내달라 해서 올해는 보니까 보라색 꽃에 하얀색 그 수국이요. 하이드렌지아 물 많이 먹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5번째의 카드는 지난번 카드와는 다르더라고요. 지난번에 4번은 해피 버스데이 이랬는데 이번에는 격려와 위안이 가득 담긴 내가 너보다 더 좋은 곳에 있는데 이제 대학쯤 가면 또 고민이 깊어지잖아요. 그런데 딸아 너는 언제나 내가 받은 가장 소중한 보석이다 해서 이 딸이 딱 그 카드를 열 때 아빠가 함께 있는 그런 느낌이요. 그래 받았다고 하더군요. My 21st birthday since I had turned 17, since I knew that I would be receiving flowers until this day. 네, 그리고 또 아빠와 그 당시에 그렇게 같이 있었던 게 너무 소중하게 생각되고요. 그리고는 뭐 그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bittersweet. 좀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그런 기분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참
민주당 지도부 지금 힘들겠네요. 대통령이 트윗으로 탁 이 낸시 척 이런데 뭐 딜이 되겠어? 하고는 또 의외로 와요.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작은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대통령 만나라 하는데 이거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 없겠어요? 참 그것이 문제로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